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여기서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요게 패턴을 먼저 잡아줘야 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걸 먼저 하고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형질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체가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형질이라는 말은 외관상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눈동자 색이 어떠니, 머리카락이나 피부색,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형질을 결정하는, 지워버리고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얘도 지울게요. DNA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저장하고 있는 걸 우린 DNA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해서, DNA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손에게 전달되거나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DNA 중에서 그 아이들, 알겠지만 중3 때 감수 분열을 배웠을 거야. 이 애는 46개인데 감수 분열을 통해서 애는 23개가 되어지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46개 중에 23개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 그럼 46개는 DNA인 거고, 그 중에 23개를 자손한테 줄 거야. 그럼 준 건 우리가 무엇이 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큰 범위고 작은 범위가 유전자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말. 자, 여기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여기서 보자. 유전 정보, 즉 여기가 DNA가 되고, 이 I가 살짝 써줄게요. 설계도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설계도면이야. 그러면 이 도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는, 이 유전자는 설계도면이 되는 거고, 단백질은 그 도면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단백질이 되는 거고. 어떤 차이점인 줄 알겠죠? 뒤에 가서 계속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야. 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보게 되면 DNA가 있어. 그 중에서 여기만 유전자에, DNA 중에서 난 요것만, 그 DNA 중에서 요것만 말할 때를 유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DNA에 누가 들어있냐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책에선 말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는데, 이 단백질이 있어요. 요 아이가 뭉쳐져서 되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알겠지만 DNA나 RNA의 단위체가 뭐였더라? 내가 할게. 뉴클레오타이드. 들어본 적 있지? 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하나로 되어져 있고,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면 DNA에 있는 당인 거고, 리보스가 있는 당이면 RNA인 거고, 그 다음에 DNA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염기는 무엇이 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요거는 앞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봤던 거 기억나죠? 이게 시험법이니? 맞아, 앞쪽에 있구나. 요거는 지금 써줄게요. 여기서 이쪽에다 A라고 쓰면 아데닌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는 사이토신. 필기 시간 드릴 거야. 그 다음에 라지틴은 타이민, 그 다음에 U는 유라실.
이라고 돼서 여기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DNA에만 있는 게 타이민, 그 다음에 RNA에만 있는 게 유라신. 요 정도는 좀 이따가 좀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합쳐진 게 무엇이 돼? 뉴클레오솜이 되죠. 여기서 이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염색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염색사가 응축을 해. 응축 언제? 분열기 때. 그러면 얘를 두툼해졌어요. 염색체라고 불러서 얘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히스톤 단백질은 지지대 역할이지 유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모여진 게 염색사고 모여진 게 염색체인 거지.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간기 때, 생장기 때의 모습인 거고, 얘는 분열기 때의 모습인 거를 우리는 이름을 달리 붙여준 거야. 달리 붙여서 내가 간기 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염색사라는 말을 쓰면 그 안에 전제 조건이 간기 때 이야기 하시는구나 가 되는 거고,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간기 때가 아니라 분열기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휘를 바꿨으면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자,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그대로 잘 봐. DNA에 멜라닌이라는 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내? 효소를 만들었지. 여기를 내가 1번 유전자가 있어. 그걸로 효소를 만들었어. 그 효소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 효소를 가지고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3번. 그 멜라닌이 형질로 외관상 보여지는 걸로 뭐 어때? 갈색 털이 됐어요 라고 해서 여기가 4번이 되는 거네. 자, 오른쪽 걸 볼게요. 오른쪽 걸 보시게 되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1번, 그 다음에 합성 효소가 만들어져. 그치? DNA 설계 도면으로 효소가 만들어진 거야. 얘가 2번. 그 다음에 그 효소를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멜라닌을 만들어내. 이게 3번. 그 다음에 그걸로 형질이 되는 거지. 갈색 형질이 나왔어요.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색소야, 색소. 그래서 색을 나타내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어져요. 밑에 써져 있죠? 밑에 멜라닌이라고 해서 동물 조직에 있는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색소 단백질이면서 요게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인 거고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은 거야. 그런데 웃긴 건 이 멜라닌 색소가 색소에만 관여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많이 관여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월성을 따지게 된다면 백인보다는 흑인이 훨씬 더 우월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드는 멜라닌 색소가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이 훨씬 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더 훨씬 더 운동신경이 좋은 거야. 그러면 지능과 상관없어요. 다시 흑인하고 백인하고 지능은 거의 같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누가 더 우월한 생명체인 거야. 흑인들이 훨씬 더. 근데 왠지 느낌상 흑인보다 백인이 더, 그거는 지능적인 부분을 더 활성화를 높인 거지. 근데 알겠지만 흑인들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참고로 운동신경이 좋다, 운동을 잘한다는 건 운동만 갖고는 안 돼요. 지능도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아무튼 흑인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